붉은 죽음의 가면. 붉은 죽음이 오랫동안 온 나라를 휩쓸었다. 순식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같은 무시무시한 역병은 여지껏 없었다. 온몸이 떨리도록 새빨간 피는 붉은 죽음의 상징이자 증거였다. 이 병에 걸리면 온몸에 엄청난 통증과 어지러움증이 찾아오고 곧바로 코에서 피를 쏟으며 목숨을 잃는다. 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 중 특히 얼굴에 번지는 진홍색 반점이 이 병의 시작이었는데, 반점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그간 보였던 보호나 연민의 손길을 거두어 들였다. 이 병이 시작돼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은 모두 합쳐 반시간에 불과했다. 프로스페로 공작은 대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영지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궁정의 기사와 부인들 중에서 건장하고 쾌활한 사람들로 1,000명을 불러 그들과 어느 깊은 성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 성은 매우 크고 화려해 공작의 기묘하고도 당당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듯했다. 튼튼하고 높은 담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 담들에는 여기저기에 철문이 달려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간 후 공작의 신하들은 펄펄 끓는 용광로와 망치를 가져다 빗장을 쇠문에 녹여서 붙여버렸다. 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절망에 빠지거나 광기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대비해 그들이 아예 드나들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성 안에는 엄청난 양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 이 정도의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그들은 붉은 죽음에 대해 자신만만해했다. 성 밖의 세상은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여기게 되었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프로스페로 공작은 그들 무리가 들어온 성에 미리 모든 오락시설까지 마련해 놓았다. 그곳에는 무용수, 음악가, 미인, 술도 있었으며 또 즉흥 시인의 광대들까지 있었다. 성 안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 붉은 죽음뿐이었다. 그들이 성 안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한 지도 대여섯 달이 지났을 무렵, 바깥 세상에는 여전히 붉은 죽음이 맹렬한 기세를 떨치고 있었지만 프로스페로 공작은 굉장히 성대한 가면 무도회를 열어 1,000명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가면 무도회는 쾌락이 넘쳐났다. 무도회는 총 7개의 방에서 열렸다. 7개의 방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보통의 구조 같으면 7개의 방들이 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한 번에 보이게 되어 있지만 공작의 독특한 취미로 이 성의 방들은 보통과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방과 방들 사이의 구조가 불규칙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들은 겨우 하나가 보일 정도였고 7방을 모두 볼 수는 없었다. 또 20에서 30m씩 사이를 두고 갑자기 구부러져 있으며 그때마다 각각 다른 새로운 실내 디자인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벽 쪽에는 고딕 형식의 좁은 창이 높이 달려 있었는데 창에는 색이 들어간 유리가 끼워져 있었고 유리의 색들은 방마다 달랐다. 또 각각의 방들은 서로 다른 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동쪽 끝에 있는 방이 파란색으로 장식되어 있다면 그 방의 창과 창틀은 모두 파란색이었다. 두 번째 방이 모두 자주색이라면 그 방의 창도 역시 자주색이었다. 세 번째 방은 전부 초록색, 네 번째 방은 모두 노란색이고 다섯 번째는 흰색, 여섯 번째는 보라색이었다. 일곱 번째는 천장부터 벽 전면이 모두 검은색의 용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또 무거운 주름이 바닥까지 떨어져 같은 색의 카펫 위에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이 방의 창문은 실내 장식 색과 달랐다. 이 방의 창문은 진한 핏빛이었다. 특이한 것은 7개의 방 어디에도 램프나 촛대가 없었다. 다만 찬란한 황금 장식이 가득했다. 방마다 램프나 촛대에서 비치는 빛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복도에 큰 삼각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불화로가 놓여져 있었다. 거기서 나오는 빛이 생유리를 통해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 때문에 기이하면서도 환상적인 모양들이 방 안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서쪽 끝에 검은색으로 장식된 방은 핏빛 유리창으로부터 불빛이 흘러들어와 방 안의 검은 용단 위로 흉측한 그림자를 자아냈고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음침한 빛을 던졌다. 그래서 이 방 안에 들어올 정도로 담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검은 방에는 서쪽 벽에 커다란 괴종시계가 걸려 있었다. 시계추는 무겁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면서 좌우로 흔들거렸다. 분침이 한 바퀴를 돌아 시간을 알릴 때는 시계에서 맑고 힘있는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가 나오는 매 시간 정각이 될 때에는 오케스트라의 음악가들도 연주를 멈춘 채 괴종시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음악가들이 멈추니 무도회가 한창 흥이 무르익어 왈츠를 추고 있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춤을 멈추었다. 흥겨웠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가라앉았고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나 침착한 사람들은 환상이나 명상에 사로잡힌 듯 이마에 손을 얹고는 했었다. 그러나 괴종시계 소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다. 음악가들은 서로의 얼굴들을 쳐다보며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 예민한 반응이니 다음번 괴종 시간 때는 소리를 무시하고 연주나 계속하자는 뜻의 말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60분, 3600초라는 시간이 흐른 1시간 후 또다시 괴종 소리가 들려올 때면 모두 앞의 행동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무도회 자체는 성대했고 또 유쾌했다. 프로스페로 공작의 취미는 남달랐는데 색채에 대한 세련된 안목이 있었고 단순한 유행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공작의 계획은 대담하고 파격적이었으며 열정적이었고 공작의 구상은 원시적 광채를 내뿜었다. 그래서 때로 공작을 미친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와 가까운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미치지 않았음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공작과 직접 만나보고 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공작은 7개의 방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장식들을 직접 지시해 달았다. 가면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일일이 배역을 지정해 주었는데 참석자들은 반드시 기괴하게 치장해야 했다. 가면 무도회는 눈부시고 찬란하고 짜릿하고 환상적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빅토르 위고의 에르나니에 나오는 장면 같았다. 팔다리가 조화롭지 못한 의상을 걸친 아라비아풍의 모양도 보였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기괴한 것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 외에 무서운 것도 적지 않았고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도 약간씩 있었다. 각기 다른 7개의 방을 그런 차림의 무리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그리고 이 악기 차림의 사람들은 온몸에 방 안의 색채를 받으며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리를 마치 자기들의 발소리인 듯 여기며 뛰어돌아다녔다. 그러는 사이에 검은색 방에 걸린 괴종시계가 울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든 방에서 침묵이 잠시 흐르고 괴종시계의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섰지만 괴종시계 소리가 끝나고 다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리면
멈춰섰던 사람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곤 큰 삼각대로부터 흘러나오는 갖가지 빛을 온몸에 비추며 또다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여전히 7개의 방 가운데 서쪽 끝방으로는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핏빛색 유리창의 붉은 빛이 더 진하게 감돌았고, 그럴수록 검은 융단은 더욱더 무서운 공포를 자아냈던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검은 카페 뒤에 발을 놓은 사람들의 귀에는 멀리 떨어진 방들에서 기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보다 괴종 소리에 더 깊은 중압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방들은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고 살아있는 심장들이 미친 듯 고동쳤다. 무도회는 미친 듯이 흥분되어 진행이 되었다. 드디어 자정을 알리는 괴종 소리가 12번을 울렸다. 또다시 음악 소리는 갑자기 뚝 그쳤고 그와 동시에 왈츠를 추던 사람들의 동작도 딱 멈췄다. 성은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갔다. 괴종식의 소리가 가장 길게 이어지는 만큼 들끓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각 깊은 사람들을 더 깊은 사색 속으로 빠뜨렸다. 그리고 잠시 뒤, 최후의 괴종 소리가 울린 마지막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가면을 쓴 사람이 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 등장한 사람에 대해 작게 소곤거렸고 이윽고 그 소리가 주위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곤거리는 말이 조금씩 웅성웅성거리더니 급기야 모든 사람의 입에서 공포와 전율, 혐오가 깃든 불평이 터져나왔다. 공작이 계획한 이 가면 무도회에서 웬만한 분장으로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그날 허용된 분장 또한 거의 무제한이었다. 그러나 지금 막 모습을 드러낸 문제의 이 인물은 담력이 세다고 하는 프로스페로 공작도 주춤거리게 할 만큼 그 정도가 지나쳤다. 삶과 죽음을 가벼운 유머로 취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낯선 가면의 복장과 태도에는 그 어떠한 위트나 상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가면 쓴 이는 키가 크고 몸이 몹시 말랐으며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는 썩어 빠진 수의를 휘감고 있었다. 특히 얼굴을 가린 가면에서는 굳은 시체의 빛까지 감돌았는데 아무리 자세히 본다고 해도 가면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가면을 쓴 사람이 이 정도에서 그쳤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가면이라고 칭찬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봐줄 만한 것은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걸친 수의는 진짜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넓은 이마는 얼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의 반점들이 얼룩져 있었다. 사람들의 여기저기에서 붉은 죽음의 상징 같다고 소곤거렸다. 이 가면을 쓴 이는 자신의 배역을 좀 더 완벽하게 하려는 듯 엄숙한 걸음걸이로 왈츠를 치는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집으며 천천히 걸었다. 프로스페로 공작은 저 가면 사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처음에는 공포와 불쾌한 감정으로 몸을 부르르 떨다가 이윽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 얼굴이 붉어졌다. 공작은 큰 소리로 신하에게 말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어떤 놈이기에 감히 저런 가면으로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냐? 저놈을 붙잡아서 가면을 벗겨라. 해가 뜰 때 저 녀석을 성벽에 매달 것이다. 프로스페로 공작이 외친 것은 동쪽의 파란 방이었다. 공작의 분노 어린 외침은 7개의 방을 차례로 돌면서 쩌렁쩌렁 울렸다. 공작이 손짓하자 음악 소리가 뚝 그쳤다. 파랗게 질린 신하들이 공작에게로 모여들었다.
처음 공작이 외쳤을 때 신하들은 침입자를 향해 다가가려 했다. 침입자는 바로 곁에 있었고 잠시 후엔 느리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공작에게 다가갔다. 그 모습에 신하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를 붙잡으려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덕분에 가면을 쓴 이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성큼 공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방 한복판에서 벽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가면 쓴 이는 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느리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로 파란색 방에서부터 자주색 방, 다음으로 초록색 방으로, 노란색 방으로, 흰색 방으로, 그리고는 또다시 보라색 방으로 서슴지 않고 걸어갔다. 그때 프로스페로 공작은 순간 자신이 떨고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무서운 기세로 6개의 방을 차례차례 뚫고 나갔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넋을 잃은 듯 자리에서 떨고만 있을 뿐 가면 쓴 이의 뒤를 쫓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공작은 단검을 뽑아 높이 쳐들고 가면 쓴 이의 바로 앞까지 바싹 다가섰다. 이윽고 가면을 쓴 이가 검은색 방의 마지막 벽에 다다랐고 획 돌아서며 공작과 마주섰다. 다음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온 방을 울리며 공중에서 단검이 빛을 발하더니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곧이어 프로스페로 공작이 쓰러졌다. 그때까지 부들부들 떨고만 있던 신하들은 용기를 내어 검은 방으로 달려왔고 괴종식의 그림자 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가면 쓴 이의 목덜미를 붙잡고 썩어빠진 수의와 실체같이 다 썩은 가면을 닥치는 대로 쥐어뜯어 흔들어 보려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제야 그들의 눈앞에 붉은 죽음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도둑처럼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흥에 겨워 날뛰던 무리들은 하나씩 자신들이 즐기던 방에서 피로 젖은 채 쓰러져 갔다. 그리고 쓰러진 모양 그대로 절망적인 꼴로 죽어갔다. 그리고 괴종식의 수명도 이 가면 무도회가 막을 내리는 것과 같이 뚝 멈췄다. 큰 삼각대의 횃불도 꺼져버렸다. 그리고 어둠과 부패와 붉은 죽음이 모든 것을 끝없이 지배했다. 출연 유경선, 연출 정성용, 제작 오디언.